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곤 합니다. 바로 남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왜 타인을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의를 넘어선 더 깊은 철학적, 심리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지혜로운 관계, 맺음의 원리를 철학적인 관점과 따뜻한 인간적 공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내면에 어떤 심오한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배움과 성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꽃 피울 수 있는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봅시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진정한 지혜와 위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 지식의 겸손.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지식이 존재하고 그 지식의 망망대해 앞에서 우리 개개인은 한없이 작고 미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철학자 니콜라스 쿠자누스는 무지의 지, 즉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깊은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통찰은 우리가 스스로의 지식에 대해 끊임없이 겸손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는 오만함과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의 시야가 전부가 아니며 내가 아는 것이 항상 유일하거나 최선의 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심오한 겸손함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 소크라테스가 산파수렘 AIUTICS이라는 독특한 대화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도록 능동적으로 도왔듯이 진정으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지식인은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사유의 과정을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가르치려 하는 것은 나의 시야가 제한적이고 편협하며 나의 지식이 완전 무결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상대방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거나 혹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충분히 겸손한가? 나의 지식은 정말로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가? 이러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성찰적 사고 없이는 누군가를 함부로 가르칠 윤리적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지식과 소중한 경험을 존중하고 나 또한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교류하는 깊이 있는 상호작용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며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겸손함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만함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며 겸손은 지혜의 가장 굳건한 토대입니다. 2.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 상대방의 고유한 생각과 소중한 경험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가르치려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결국 상대방의 고유한 존재 자체와 그들의 깊이 있는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독특한 삶의 여정을 통해 얻은 고유한 경험과 통찰, 그리고 심오한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가치관, 살아온 방식, 그리고 현재 직면한 미묘한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채 오직 나의 제한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사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진정한 이해와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가르치려는 독선적인 태도는 이러한 상호 이해와 진정한 교류의 문을 굳게 가로막습니다. 상대방을 그저 나의 제한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과 주체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강조했듯이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엔드인 이첼프이며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단순한 수단 민즈로 결코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중받는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결국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와 존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울림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섣부른 가르침보다는 진정한 경청과 따뜻한 공감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삶의 서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한 여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3. 권위주의적 태도, 지식을 권력으로 사용하려는 위험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지식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매우 위험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지식 마이너스 권력 날러지 마이너스 파워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과 권력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심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사용하여 타인을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의 우월함과 독점적인 지위를 과시하려 할 때 이는 더 이상 건강하고 순수한 의미의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남용이자 지식의 오용으로 변질됩니다. 권위주의적인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자유로운 질문을 억압하고 교사나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를 강압적으로 띠곤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교육 방식은 함부로 가르치는 행위와 그 본질에서 일맥상통하며 피교육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우월하며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오만한 우월감을 느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하고 이타적인 가르침의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한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은 상대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경쟁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상호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이어야 합니다. 권위를 내세워 상대를 억압하거나 찍어 누르는 대신 겸손하고 열린 태도로 함께 배우고 탐구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식은 혼자 독점하고 쌓아둘 때보다 서로 나누고 공유할 때 비로소 그 본연의 가치와 잠재력이 활짝 피어나고 빛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지식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성장시키고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4. 비판적 사고 결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가르치려는 오만한 행위는 종종 가르치는 사람, 자신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아는 것이 곧 절대적인 진리이며 나의 방식이 최선이다라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생각과 자신의 제한적인 지식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에서 이러한 독단적인 태도가 뿌리내려 비롯되기 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며 어제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졌던 것이 오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심지어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제한적인 경험과 파편적인 지식이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이거나 유일한 해결책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지식과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심하며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가능성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고 확고하지 않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지식의 한계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제한적인 생각과 편견 속에 갇혀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은 결국 나의 무지와 편협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가르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감과 위로의 중요성. 때로는 침묵과 경청이 더 큰 위로와 치유가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깊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일은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들을 가르치려 들거나 조언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없이 조용히 그들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경청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복잡하고 거창한 해결책을 원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줄 따뜻한 누군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군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조언이나 가르침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를 넘어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듣는 귀가 필요하고 따뜻한 위로가 절실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가르치려 들기보다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미덕입니다. 6. 자기 성장의 기회 박탈. 스스로 깨닫는 과정의 소중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가르치려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시행착오를 겪고 스스로 고민하며 때로는 실패를 통해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약 모든 답을 미리 알려주고 모든 길을 지시해 준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균형 감각을 익히고 근육을 키우듯이 삶의 지혜 또한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으며 체득해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지식은 일시적으로 기억될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은 삶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답을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만의 오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의 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길을 가보고 스스로 헤쳐나가려 애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드의 역할을 할 뿐,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은 스스로 걷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이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입니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한 인간의 주체적인 삶과 성장을 존중하는 깊은 철학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7. 관계의 단절과 갈등 유발.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가르치려는 태도는 인간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마음의 벽은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나 권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마치 무법자가 일방통행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관계의 핵심인 상호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때로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원치 않는 다툼과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지며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지적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태도입니다. 가르치려 들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선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격려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빛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격려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가족 간, 친구 간, 동료 간의 관계를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며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며 필요하다면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쌍방향의 교류와 상호작용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타인을 함부로 가르치는 대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8. 지식의 다양성 인정. 모든 이에게 통하는 유일한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인간 삶의 복잡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각자의 경험, 배경, 가치관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수많은 해석과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가르치려는 태도는 종종 자신의 관점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여기는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겸손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방식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다른 이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해결책이나 가르침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되고 재해석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독특한 삶의 경로와 개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듯이 인간 사회 역시 다양한 생각과 방식들이 어우러져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색깔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색깔을 지우려 하는 것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해결책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통하는 유일한 정답은 없으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9.
의도와 결과의 괴리.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왜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가르치려 드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주려는 마음,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주려는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더라도 그 말이나 행동이 전달되는 방식과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결과의 괴리는 주로 소통 방식의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인 말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지적 혹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한 표현 등은 아무리 내용이 옳고 좋은 것이라도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듯이 지혜로운 가르침도 올바른 소통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섣불리 가르치려 들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조언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내가 보기엔 이럴 수도 있겠는데 와 같이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제안하듯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했을지라도 그 의도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의도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고 끊임없이 소통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10. 행복의 주체성. 존중. 각자의 행복은 스스로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타인을 함부로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행복의 주체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경력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박한 일상 속의 평화가 행복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가 행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행복은 오직 자기 자신이 정의하고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식의 가르침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행복을 탐색하고 발견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줄지는 오직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며 심지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 드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이며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거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소중한 깨달음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존중하고 그 길을 걷는 동안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입되거나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율적으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삶과 행복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나 가르침을 삼가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지혜로운 태도이며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덕입니다. 각자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타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론, 진정한 성장과 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 오늘 우리는 남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지식의 겸손함, 타인에 대한 존중, 권위주의적 태도의 경계,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공감과 위로의 힘, 자기 성장의 기회 보존, 관계 단절의 위험성, 지식 다양성의 인정, 의도와 결과의 괴리, 그리고 행복의 주체성 존중이라는 10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결국 겸손과 존중, 그리고 공감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나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경청하는 것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가르침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현명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선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진정으로 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내면에는 단단한 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강인함만이 진짜 힘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드러움 속에 진정한 강함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유외강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으로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볼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다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어떤 이는 물리적인 힘을, 어떤 이는 지식의 힘을, 또 어떤 이는 권력의 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현자들은 이미 겉으로 드러나는 힘보다는 내면의 견고함과 유연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원천이라고 통찰했습니다. 바로 내유외강. 이 네 글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심지를 품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도 적용해 볼 만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때로는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가치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칭찬에 쉽게 우쭐대지 않으며 비난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존중감과 단단한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더 귀 기울입니다. 도가 철학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이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억지로 타인의 인정을 구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그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존감의 뿌리는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중심을 확고히 지키는 것은 이들이 세상의 변화와 압력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동시에 내면의 평화를 얻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대범하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에도 구속되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관계에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자신과 맞지 않거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가르침처럼 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 위한 현명하고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깊이 집중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의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은 결국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모든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자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배분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와 일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착함과 호구됨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하다는 것이 곧 손해를 본다는 의미로 오해하거나 착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용당하고도 그저 내가 착해서 그렇다고 자신을 위로하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순해 보이지만 센 사람들은 착함과 호구됨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분명히 압니다. 그들의 착함은 결코 맹목적인 희생이나 무분별한 양보가 아닙니다. 그들의 착함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발현됩니다. 이들은 정직하고 공정하며 타인을 깊이 배려할 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마치 유능재강, 즉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도가적 사상처럼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방어막과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함부로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되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의 진정한 미덕이자 지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받지 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단순히 타인에게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진정한 착함은 무기력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인성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남이 원하는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착하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칭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통념이나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순해 보이지만 센 사람들은
이런 타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자신을 꿰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도덕적 기준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평판이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는 그저 그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며 진정한 착함은 외부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양심과 내면의 소신에 따라 옳다고 믿는 일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고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는 유교적 가르침과도 깊이 통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고 타인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진정으로 타인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진정하고 아름다운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신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며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의 용기 있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힘은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착함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주관적인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거절을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거나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탁하는 상대방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들어준 부탁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부탁한 상대방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착하면서도 센 사람들은 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절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착하면서도 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탁에 항상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면서도 센 사람의 자기 보호적이고 현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절의 능력은 단순히 타인의 요구를 물리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기제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절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이는 곧 타인에게도 건강한 경계를 제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내면의 부드러움으로 외부의 강함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내유외강의 핵심 철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만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힘은 내면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도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무의자연의 이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억지로 힘을 쓰거나 상황을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드러움이 역설적으로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삶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저항을 피하고 유연한 사고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섣부르게 맞서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마치 물이 어떤 형태의 그릇에든 담길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바위도 오랜 시간 흐르면서 닳게 만드는 것처럼 내면의 부드러움은 어떤 강함도 녹여낼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그들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조절하는 능력은 그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내공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타인에게도 편안함과 신뢰를 주어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면의 평온과 유연함을 바탕으로 외부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이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내유외강의 진정한 의미는 겉과 속, 강함과 부드러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아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미덕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점 또한 겸허히 인정하고 보완하려 노력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때에는 겸허히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그들이 극단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하고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오만함으로 변질되지 않으며 그들의 부드러움은 나약함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특성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더욱 완성된 인격을 형성합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중용의 사상처럼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언제나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태도는 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도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과 외부 환경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이 지닌 깊은 지혜의 발현입니다. 이처럼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들은 겉과 속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움을 유지하지만 내면에는 단단한 원칙과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유외강의 태도는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타인과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결국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강함은 억압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하고 깊은 힘입니다. 이러한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타적인 마음과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동시에 갖춘 진정한 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서 혹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내유외강의 특징들을 발견하셨는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깊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해 보이지만 진짜 센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강해지고 또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